네, 모처럼 만에 양시장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간 힘들었던 코스닥이 오늘 1% 넘게 올라주면서 시장 안에 빨간불을 켜고 있는 테마, 종목, 섹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연속성을 갖고 봐야 될 것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슈로 추적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유진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장 우리 이정미 이사님의 인사이트 확인해 볼게요. 그럼 시장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 무엇이 있을지 두 가지 이슈 추적 주인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주랑 오늘 조선 기자재, 피팅 배부 다 뜨겁죠. 상승이 번져 나가고 있는데 이 신조석가 고점 돌파를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룸이 많이 남아 있는지 최근 슈퍼사이클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부침을 겪었는지 추적해 보겠고요. 9월 시장 벌써 가을입니다. 이번에는 다를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이 조선주들이 강하게 움직인 데에는 한화오션이 한 몫을 했을 것 같아요. 어제 나온 뉴스였죠. 앞서 김유나 아나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한화오션이 한국 조선사 최초로 미국에 군수 지원함 MRO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MRO는 유지와 보수 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한국 조선사 최초로 미국 군수 지원함의 MRO를 떼어냈다. 이 한화오션이 보유한 함정 기술력과 정비 관련 인프라 등이 미 해군 측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연간 20조 원 규모의 미국 해군 MRO 사업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글로벌로 봤을 때는 이 시장이 한 약 80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더 확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한화오션의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님, 네. 그런데 어제는 사실 주가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쵸. 오늘에서야 올랐고 조선주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그만큼 조선주 내에서 지금 대장 역할을 해주니까 눈치를 보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 조선주가 올라서 한화오션이 더 강한 걸까요? 일단 오늘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 상황이 좋은 상황인데 네. 마침 이제 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이제 한화오션에서 좋은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뒤늦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해도 그동안 없던 시장이 새로 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조선업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사이클을 타는 산업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다운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발주했던 배들을 안 가져가거나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또 이제 납품이 지연되거나 또는 뭐 이제 예를 들어 들어와야 될 돈이 제때제때 안 들어온다던가 이런 이슈 사항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안정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노이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자유롭다라고 이제 시장은 좀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MRO 시장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분명 좋은 뉴스가 맞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게 연간으로 따졌을 때 한 20조 원 되는 규모의 함정 유지 보수 시장이더라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한화오션이나 아니면은 뭐 HD 현대중공업 같이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도 향후에 이런 수주를 꾸준하게 받아온다라면은 이제 경기를 조금 사이클을 좀 덜 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미국에서 왜 이렇게 한화오션에다가 이런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조선 경쟁력이 19위까지 떨어진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 해군의 그 규모를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만 해도 현재 그 굉장히 좀 인프라 상황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게 좀 뒷받침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이제 앵커께서 이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함정 MRO 시장 자체가 연에 한 80조 원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제 정부의 어떻게 보면 물량을 받아오는 부분은 분명 좀 상징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로 봤을 땐 연간 80조 원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한화오션이 몸을 더 키울 수 있는 몹집을 부풀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강세를 보였고 어제 반응은 안 했고 오늘 반응한 이유는 조선주들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왜 최근 조선주들의 주가는 부진했던 걸까요? 저도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마침 리포트가 있어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슈퍼사이클과는 다르게 변덕스러웠던 조선업의 주가. 왜 그럴까? KB증권에서의 리포트가 있는데요. 실제로 7월 말부터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8월만 놓고 봤을 때 HD한국 조선해양은 10%가량의 주가 하락을 보였고 HD 현대미포는 삼성중공업과 함께 13% 넘게 밀렸습니다. 유일한 건 좀 한화오션 쪽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겠죠. 실적이 안 좋았나 보다.
그런데 그건 또 아니에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기준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3,559만 CGT로 지난해보다 22%나 늘어났습니다. 신조선가 지수 역시도 지난해 말보다 지금 늘어났죠. 높아졌죠. 188.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주요 조선사들의 2분기 실적도 대부분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하락한 이유는요. 여기 정리했던 것처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의 수급이 빠지면서 크게 밀렸고요. 더불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임박하면서 환율이 하락하자 최근에 원화 환산 환율과 이 신조선가 지수가 연동되기에 신조선가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 여기에 더불어서 하반기 수주 잔고의 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수주 감소가 단기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최근에 조선업의 주가가 부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원화 환산 신조선가와 조선업 중에 주가치를 보시면요. 연동되는 모습 보이시죠? 원화 환산 지수가 오를 때 조선업종 지수도 올랐는데 최근에는 주춤했고요. 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지금 한 1,330원대에서 20원대, 1,300 초반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조선업의 주가도 같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사님. 네. 그간 하락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는 조선업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슈퍼사이클, 지금의 당장의 실적을 믿고 비중을 늘려볼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하락 이후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일까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일단 아니라고 정의를 먼저 좀 내리겠습니다. 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반도체와 비교를 해본다면요,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이 방금 8월 달 같은 경우 오히려 상승이고 다른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지표상으로 좀 나왔었죠. 당연합니다. 하나오션이 안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좋은 뉴스도 나왔죠, 때마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적인 예로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대장주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4월 저점 대비해서 최고가까지 하면 딱 100%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뜨겁게 단기간 안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게 제가 뷰를 바꾸면서 앞으로는 눌리는 구간에 적극적으로 사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은 무조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일단은 업무, 그러니까 일을 보는 날짜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8월 달 같은 경우에 단체로 휴가를 가죠. 그래서 전통적인 3분기 같은 경우 항상 비수기였다는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조 파업과 관련되어서도 항상 여름이 되면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 사항에 따라서 수급이 다소 빠지는 모습들도 항상 보여줬던 게 이게 연례 행사처럼 항상 다가오는 모습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노이즈는 전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국 시장의 고질병 중에 하나죠. 바로 대기업들의 중복 상장입니다. 이제 조선업 사이클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 미친 듯이 상승했던 그때 시절을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데요. 지금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그래도 올라왔다, 100% 올라왔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에는 2006년도, 2007년도 때는요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을 놓고 봤을 때 2006년도, 7년도와 비교했을 때 그때 시가총액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버는 돈은 그때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느냐를 놓고 봤을 때 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이즈가 발생이 된 건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은 분위기가 기세입니다. 근데 아직 그 부분에서 꺾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눌리는 구간에서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익 실현할 타이밍 아니다. 오히려 조선주의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었다. 네. 하나오션이 올랐던 건 안 갔기 때문에 올랐던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이정민 이사의 탑핑은 무엇인지, 지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비중 늘릴까요? 네, 저는 항상 대장주 매매해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 여전히 대장주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 미포조선이 아무래도 중소형 이제 선박을 주로 위주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게 빨라서 또 좋아하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하락할 때 역시나 이제 대장주가 가장 잘 버텼기 때문에 탑픽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번에 MSRA 취득을
위해서 그 필리조선서 인수를 했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 없이도 그 MSRA 취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이제 선박을 이제 그 창보수를 맡길 때 당연히 현대중공업도 저는 조만간 아마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60일선까지 좀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빠집니다. 계속 이제 19만 원대에 버티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찰주 정도는 좀 매수를 해놓고 60일선까지 분할로 꾸준하게 모아간다라면은 저는 3분기, 4분기 때도 굉장히 좀 좋은 수익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 시청자 여러분들께 탑픽 종목이다라고 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명쾌하게 비중 늘려야 될 때다. 건전한 조정이었고 8월은 앞으로는 아닐 것이다. 그 안에선 대장을 노려보자 HD 현대중공업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추적을 해볼게요. 9월의 시장 흐름 어떨까요? 원래 역사적으로 9월의 증시는 다소 한산하고 수익률 내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이번엔 다를지 증권사에서 바라보고 있는 9월 코스피 예상 밴드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요, 2,600포인트에서 2,800선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거의 뭐 현상 유지 조금 나 정도일 것 같은데요.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도 봐야 되죠. 그리고 미 대선 2차 토론회 있고 9월에 중요한 FOMC 열리고 여기 국내에서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등의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소화하는 동안 금리 레벨 하락을 반영한 헬스케어, 2차 전지, 반도체 등 기존 주도주의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시장의 뚜렷한 답은 안 될 것 같고요. 키움증권은 2,580에서 2,880선 사이에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지영 연구원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불안감은 상존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8월에 블랙몬데이까지 겪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각 기둥의 축은 약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신한투자증권은 2,550에서 2,850선 사이로 얼추 새 증권사의 밴드가 좀 비슷한데요. 노동길 연구원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수주, 원화, 강세, 수혜주, 그리고 9월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 2,900은커녕 3,000은 보이지도 않는데요. 이정민 이사님, 네. 9월이 약간 역사적으로 증시가 재미가 없었대요. 그렇죠. 이번 네. 달도 그럴까요? 네, 저는 당연히 이제 재미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만 해도 제가 이제 16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네. 9월 달 재밌었던 적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마찬가지죠. 이제 대명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요. 다들 현금을 어느 정도 손에 쥐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만 혼자 적극적으로 매매할 필요는 여전히 없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8월 달, 뭐 7월 달부터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매매하기가 힘들다. 왜 이렇게 시장이 부진하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업력을 따져봤을 때 그 코로나 시기에 뛰어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도 16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요. 여름 시즌에 또는 가을 시즌에 주식이 재밌었던 적은요. 2020년, 2021년도가 유일합니다. 그때가 코로나 이후였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했었습니다. 항상 이래 왔다는 게 이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어쨌든지 이슈가 있는 데서 내가 그 매매를 해야지만 9월 달에도 수익이 잘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당장 남아있는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일요일이죠. 9월 1일 날 여야 대표가 공식 회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금투세와 관련된 이야기 당연히 뉴스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두 분 다 이제 대선 주자죠. 그렇다면은 관련주들도 관심 종목에 매매는 안 하더라도 일단은 담아두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9월 10일 날은 미국의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관련되어서 이제 이제 뭐 친환경 관련주나 이런 식으로 항상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당연히 그때도 우리가 일정 매매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9월 17일 날 같은 경우는 FOMC 회의가 있죠. 그렇다면은 또 금리 인하와 관련되어 가지고 당연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뉴스가 어떤 식으로 흘러나오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의 그 기록 동안 네. 9월 시장이 좋았던 건 2020년, 21년이 거의 뭐 특별하다시피 했다라고 평가했는데, 그럼 그 안에서 세부 사항을 봤을 때 앞서 그 증권가에서도 주도주들은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뚜렷한 주도주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행보는 어떨지. 이번에 엔비디아 성적표 잘 발표해놓고 서프라이즈율이 줄어든다라는 것 때문에 괜히 볼매를 맞았거든요. 네. 반도체는 당분간 이렇게 엄격한 잣대로 상승을 억누를까요? 네, 이미 꺾였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아, 그 말 들을 때마다 너무 아파요. 네. 그리고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도 전문가분들께서 뭐 중국 공장 뭐 매각이 되니 많이 뭐 미국 정부에서 압력을 넣고 있니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주가가 7, 8만 원일 때 저 되게 좋게 이야기 계속했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이하에서는 꾸준하게 좀 담아보자라고 저도 계속 말씀 좀 드렸었는데, 저도 이제 어쨌든 이제 장기 평선 한번 꺾이면 그 다음부터 저는 아예 쳐다도 안 본다라고 시청자분께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뭐 테마주들이 많았었죠. 뭐 2차 전지도 있었고 메타버스도 있었고 5G도 있었고 뭐 수없이 많았었는데,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돈을 잘 벌고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시청자 여러분께 똑같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대장주가 그나마 반등을 한다라면요, 고점 대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까지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반등이 다 나온 다음에 다시 하락한 부분인 거고, 한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급에 속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2 정도까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미련은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단기 트레이딩 성향으로만 좀 접근을 하지 너무 끌고 가지 말자라고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바이오의 경우에는 주도주 자리 유지할 수 있을지. 9월에 보니까 여전히 이벤트들이 좀 많던데요. 네. 하반기 9월 우리 이정민 이사는 무엇이 시장 내에서 가장 수익 내기 좋은 테마일까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에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바이오 9월 달에도 당연히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전제가 있죠. 일단은 대장주가 여전히 안 꺾여야 됩니다. 알테오젠이 추세가 살아있다라면 저는 바이오 섹터도 9월 달 내내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저는 ST팜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 대선 토론이 9월 10일 날 있죠. 그렇다면은 관련되어서 중국 때리기는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 관련되어 가지고 또 뉴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법안이 미국에서 계속 통과가 되냐 마냐로 이슈가 많은데, ST팜 같은 경우에 길리어드로부터 이미 중국 원료 공급 거래선에 대해서 대체하는 그 계약 체결을 한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좀 알려지고 있죠. 이 물질이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일단 시장에서 추정하기로는 그 에이즈 치료제죠. 그 빅타비에 대한 원료 공급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이제 낙수 효과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ST팜이 9월 달에는 조금 더 조명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탑픽 종목은 ST팜이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배낭여행님이 더 늦기 전에 바이오 사볼까요? 라고 하는데요. 바이오는 9월에도 시장 안에서 눈에 띌 것이다. 그 안에서 ST팜을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이정민 이사의 힌트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추적은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